YG 엔터테인먼트, YGO. 요즘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체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볼 내용은 바로 이 YG의 변화입니다. 최근에 나온 증권사 보고서 2개, 하나증권이랑 대신증권, 이걸 토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죠. 그렇죠. 블랙핑크의 뭐 놀라운 성과부터 해서 회사의 새로운 전략, 미래 전망까지 이 자료들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YG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역시 시작은 블랙핑크 얘기네요. 월드 투어 규모가 이게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전 투어랑 비교하면 회당 관객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 커졌어요. 이미 발표된 일정만 봐도 약 180만 명인데 하나증권은 추가 공연까지 하면 200만 명 이상, 대신증권은 더 나아가서 기존에 예상했던 250만 명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250만? 이게 단순히 공연 횟수 문제가 아니라 그 회당 동원력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의미죠. 회당 2배라니 진짜 대단한데요. 이게 실적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주나요? 상당합니다. 직접적이죠. 올해 예상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나증권 기준으로 715억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거든요. 715억이요? 네, 바로 이 블랙핑크의 투어하고 앨범 매출, 이게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대신증권도 하반기 투어 중에 발매될 새 앨범 판매량, 이것도 한 200만 장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실적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보고서를 보니까 MD, 그러니까 굿즈 매출 얘기도 비중이 꽤 크던데요. 이게 예전이랑 좀 달라진 건가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YG가 이쪽에 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는데 이제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는 것 같아요. 특히 대신증권 분석에 보면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도시별로 팝업 스토어도 열고 품목도 다양화하고 또 핵심 팬덤뿐만 아니라 좀 더 가볍게 즐기는 라이트 팬층까지 공략한다, 이런 훨씬 공격적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훨씬 공격적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었는데요, 이게? 그 하나증권 분석에 따르면요, 과거 블랙핑크 투어 때는 1인당 평균 MD 매출이 약 4만 원대였다고 해요. 근데 최근 베이비몬스터 투어에서는 이게 7만 5천 원 내외, 이 정도로 추정될 정도입니다. 와, 4만 원에서 7만 5천 원이면 거의 2배네요. 그렇죠. 이걸 하반기 예상 투어 관객 수에 좀 보수적으로 1인당 한 5만 원만 적용해도요, MD 매출만 750억 원에 달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와요. 750억? 작년 상반기 분기 평균 MD 매출이 한 160억 정도였거든요.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세죠. 이야, 그렇군요. 그리고 YG 팬들이라면 정말 답답했을 부분. 그 긴 컴백 주기요. 이건 좀 달라졌나요? 저도 항상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1년 넘게 앨범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길었죠. 하나증권 보고서에서도 이걸 지적했고요. 근데 최근 발표를 보면 트레저하고 베이비몬스터는 연간 2개 앨범 발매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내부 시스템을 바꿔서 여러 아티스트가 동시에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확실히 의지가 보여요. 오, 연 2회면 정말 달라지는 거네요. 그럼 신인그룹 계획도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너무 막 밀어붙이는 건 아닌지. 그렇죠. 그 점도 포인트죠. 대신증권 보고서를 보면 일단 베이비몬스터가 기대 이상으로 잘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에는 신인 보이그룹, 2027년에는 신인 걸그룹 데뷔 계획을 밝혔어요. 네. 특히 신인 걸그룹은 이미 멤버 4명을 확정했고 내년에 솔로곡 발표 같은 사전 프로모션 계획까지 나왔더라고요. 벌써요? 네. 이건 아무래도 특정 아티스트, 그러니까 블랙핑크 같은 특정 IP 의존도를 좀 낮추려는 중장기적인 포석으로 보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이 분산될 위험은 없는지 이런 건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이렇게 미래 성장 동력까지 준비하는 모습인데 증권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두 보고서 모두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11만 원? 네. 이게 뭐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그리고 과거 YG가 잘 나가던 성장기 평균 주가 수익비를 PER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아, 근데 목표 PER 수치는 보고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던데요? 네, 맞아요. 하나증권은 목표 PER을 28배로 봤는데 이건 과거 YG의 고성장기 수준의 기대치를 다시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핑크의 글로벌 파워나 신인들의 성공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본 거죠. 28배면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반면에 대신증권이 적용한 24.5배는 그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성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2분기 실적은 앨범 공백 때문에 잠수 주춤할 수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죠.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반기에는 블랙핑크, 베이비몬스터, 트레저 이 주력 아티스트들이 다 활동을 시작하니까 다시 반등할 거다. 이런 기대가 크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대신증권도 2분기 실적 둔화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결국 하반기 반등에 대한 기대로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보다는 이 회사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하고 성장 모멘텀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시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YG는 블랙핑크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의 출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MD 사업을 강화하고 또 꾸준히 신규 앨범이나 아티스트를 내놓는 이런 새로운 성장 전략을 장착하고 변화하고 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네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기업 변화에 관심 있는 여러분이라면 YG의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보는 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과거 YG는 소수의 아티스트에 딱 집중해서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 IP를 만드는 데 성공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YG 스타일이었죠. 네. 근데 이제는 더 많은 아티스트를 더 빠르게 선보이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는데 과연 이런 변화 속에서도 예전과 같은 그런 압도적인 히트 퀄리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작으로 인해서 오히려 YG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좀 희석될 위험은 없을까? 뭐 이런 점들. 이 점은 앞으로 여러분이 YG를 계속 지켜보면서 답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